집에서 도망친다, 빨리 문을 잠근다, 몸을 숨긴다, 맞서 싸우자. 일단 도망치는 걸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역시 빨리 도망치는 게 낫겠다. 소리가 들리는 건 불안하는 마음에 느껴지는 착각일 것이다. 지금 걱정만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때야말로 돌이킬 수 없다. 어차피 이 방에 있어봤자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위험을 무릅써서라도 과감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결정했으면 빨리 움직여야 한다. 나는 핸드폰만 집어든 채 설그머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어둡긴 했지만 자고 있던 중이라 희미하게나마 주변이 보였다. 적어도 사람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았다. 만약 그가 들어왔더라면 내 방을 알고 있는 그는 일직선으로 내 방을 향해 오고 있었을 테니까 다른 방 안에 숨어 있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집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하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나는 곧바로 현관으로 향했다. 이럴 때는 움직임이 편한 것이 유리할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잘 신지 않았던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그리고 곧바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밖으로 나온 나는 눈앞에 엘리베이터를 보고 멈춰섰다. 여기는 10층이다. 걸어 내려가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역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제일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 만약 도착해서 문이 열렸을 때 그 남자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도망칠 수가 없다. 그는 아마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올라올 것이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마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엘리베이터는 1층에 멈춰서 있다. 어떻게 할까? 이대로 걸어 내려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부를까? 자, 또 저장합시다. 엘리베이터 불러야겠죠? 엘리베이터의 아래 버튼을 눌렀다. 기다리는 시간이 한없이 길게만 느껴진다. 6, 7, 8, 마침내 10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린다. 문이 열렸을 때는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다행히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타려고 발을 내린 그 순간 다시 불길한 마음이 들었다. 왠지 이 엘리베이터의 도착지가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 하는 까닭 모를 불안이 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간을 허비할 순 없었다. 이윽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려고 했다. 자, 올라탑시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1층 버튼을 눌렀다. 나를 태운 작은 박스가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벽면에 붙어있는 거울에는 불안해하는 내 모습이 비춰져 있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사이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했다. 천천히 문이 열렸다. 아무도 없었다. 그래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거기서 내렸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갔다. 이 아파트에는 정문과 후문이 있다. 물론 이어진 길도 다르다. 그와 함께 우리 집에 올 때는 보통 정문으로 왔었으나 그도 후문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 집에서 여기로 올 때는 어느 쪽으로 오던 간에 걸리는 시간이 비슷비슷하다.
정문까지의 거리가 약간 더 가까울 것이다. 다만 후문 쪽으로 아무래도 인적이 더 드물고 길도 좁은 편이고 아파트를 벗어난다고 해도 곧바로 대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밤중에 가는 것이 꺼려지는 게 사실이다. 만약 그가 지금 여기로 오는 중이라면 마주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어디로 나가야 할지 신중하고도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이렇게 저장하고 정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정문으로 가자. 아무래도 인적이 드문 후문보다는 정문이 나을 것이다. 만약 그와 마주치더라도 큰 소리를 외치거나 한다면 그도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정문으로 향했다. 정문까지 완전히 벗어나는데 약 2-3분 정도 걸린다. 쌀쌀한 날씨였고 겉옷을 챙기지도 못한 터라 추위가 느껴졌지만 그것보다 무서움이 더 강했다. 정말로 사람이 아무도 없다.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올 때는 있었지만 이런 시간대에 돌아다녀 본 적은 처음이었다. 1시 가까이 되어 왔을 때도 지나가는 몇몇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3시간 넘는 지금은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 그때 사람을 발견했다. 만약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지만 한 명이라는 점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괜히 눈 마주쳤다가 시비가 생길 수 있으므로 나는 눈을 피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쪽을 바라보더니 손살같이 뛰어오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놀란 나도 그를 제대로 쳐다봤다. 그 남자였다. 그제서야 제일 최악의 사태라는 것을 깨달은 나는 걸어오던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속도가 느린 나였기에 점점 남자의 발소리가 크게 들리게 되었다. 야! 겁이 난 나는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푹! 그때 날카로운 물체에 등을 찔린 느낌이 받았다. 그리고 찾아온 극심한 통증. 나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 남자는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젠 넌 영원히 내 곁에서 벗어날 수 없어. 광기 어린 그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내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다. 앤디 1 탈출 실패였네요. 엔딩 하나를 봤네요. 불러오기 해서 후문 쪽으로 갈게요. 후문으로 가자. 아무래도 사람은 평소에 다니던 길로 다니게 되는 게 보통이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후문 쪽으로 걸어갔다. 후문까지 완전히 벗어나는데 약 3-4분 정도 걸린다. 쌀쌀한 날씨였고 겉옷을 챙기지도 못한 터라 추위가 느껴졌지만 그것보다 무서움이 더 강했다. 정말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긴 좀 넘길게요. 그렇지 않아도 인적이 드문 후문 지역인지라 평소에는 한밤이 되면 무서워서 이 길을 사용하지도 않지만 지금 제일 무서운 건 수상한 낯선 사람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남자이다.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크게 무서움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 이윽고 완전히 벗어나서 대로변으로 나오고 나자 한시름 덜 수 있었다. 지금 그 남자는 어디에 있을까? 언제까지나 여기에서 있을 순 없는 일이다. 이제 난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연락되지 않는 남자친구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 남자친구 집으로 간다. 일단 몸을 숨기는 게 먼저다. 24시간 영업하는 곳으로 가서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남자친구를 구해야죠. 나는 다시 한번 남자친구의 전화기로 전화를 걸었다. 역시 받지 않는다. 차라리 전화기가 꺼져 있다면 몰라도 안 받는다는 것은 나는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한다. 서두르자. 만약 그 남자가 내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남자친구의 집으로 갈지도 모른다. 나는 뛰어가듯이 남자친구의 자취방에 도착했다. 전화를 받지 않는데 인터폰을 받을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곧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 남자가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을 것 같았다. 지금 그 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술 취한 사람이 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큰일이다. 범죄 현장을 들켜버리는 것이니까. 반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문을 잠궈 놓든 안 잠궈 놓든 결과는 똑같다. 어차피 나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그 남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오히려 이 상황에서 문을 열어놓는다면 들어오려고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고 도망쳐버릴 확률도 있다. 그러니 나를 불러들이고 싶다면 문을 잠궈두는 편이 더 유리하다. 따라서 이 안에 그 남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오자마자 불부터 불 켠 나는 피 흘리고 누워있는 남자친구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그쪽으로 갔다. 석진아, 정신 차려. 그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큰일이라고 생각한 나는 일단 문부터 단단히 걸어 잠그고 119에 신고를 했다. 손을 잡아보니 차가웠다. 겁이 나서 심장박동은 체크를 하지 못했지만 불안하기만 했다. 서투게 응급처치를 했다간 더 위험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나는 빨리 구급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기로 했다. 이런 시간이긴 하지만 오히려 한밤중이기 때문에 차가 막히지 않아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다. 재빨리 구급차가 와주길. 요즘 발음이 좀 세네. 빨리빨리 읽다 보니. 이해해주세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던 나는 현관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다. 몇 차례 달그락거리던 문은 곧 조용해지고 대신 초인종 소리가 울린다. 병원인가? 잠깐만. 그 남자일지도 모른다. 내가 집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남자가 다시 여기로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 이 집에 인터폰에는 액정 화면이 없다.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없다. 어떻게 하지? 누군지 물어보고 싶어도 만약 그 남자라면 말을 해버리면 내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다.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가 여기서 순순히 떠날 리가 없다. 물론 문은 잠궜고 창문으로는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나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 진짜 구급차라면 급한
상황이니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겠지. 신고받고 왔다고. 하지만 한밤중이라는 남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조용히 문만 두드린 것일지도 몰라. 요즘 장난성 신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초인종은 아직도 울리고 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아무래도 수상하다. 조용히 있는다. 누구세요? 하고 물어본다. 일단 아무래도 수상하다. 조용히 있는다 라고 선택할게요.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정말 구급차라면 문을 열지 않는데도 이렇게 조용히 있을 리가 없다. 먼저 신분을 밝혔겠지. 나는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멈추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정말로 사라진 건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119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습니다. 그래, 진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면 당연히 이래야지. 나는 문을 열려고 했으나 잠깐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것도 연기일지도. 즉 진짜 119가 아니라 그 남자가 119인 척하고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니 사이렌 소리가 들렸던가?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아까 초인종을 눌렀던 사람이 가는 소리도 못 들었다. 어쩌면 두 번이라고 아니기로 하고 해볼까요? 이번엔 열어볼게요. 지나친 생각이다. 생각해보니 그 남자가 내가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잖아? 나는 곧바로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구급대원 몇 분이 서 계셨다. 난 안도의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빨리 들어와 주세요. 환자가... 살았다는 안도감 때문일까? 그 뒤로는 기억이 흐릿했다. 아무튼 정신없이 보냈다. 남자친구를 병원에 보내고 그의 가족에게 연락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했다. 그 다음날 그 남자가 붙잡혔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것으로 한시름을 놓은 것이다. 남자친구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어제 눈은 떴다. 정말 죽을 뻔했어. 그 자식 이야기를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칼을 휘두르더라고. 휘두르더라니까?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죠? 마지막 힘을 짜서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니까 초조해서 죽을 뻔했잖냐. 그래도 그 상황에서 끝까지 문자를 보낸 나도 대단하지? 이 하나는 벌써 퇴원해도 될 수준이다. 정말 고마워. 넌 생명의 은인이야. 그래, 잘 알고 있군. 넌 이제 평생 내 숙청을 들면서 살도록... 아니, 숙청이 아니고 수발이라던가? 바보. 그나저나 나 수업은 어떡하냐? 출석 다 빠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긴 휴학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뭐야? 그럼 한 학기 더 다녀야 돼? 끔찍하군. 너 지금 한 학기 더 다니는 게 문제니? 한편 그 남자는 구속되어 지금은 재판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이 열리면 원고로서
불려가야 할지도 모른다. 싫다. 그 어떤 식으로든 그 남자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쨌든 나는 살아남았다. 들은 이야기로는 그는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날 밤 집 안에 잔입한 흔적도 발견되었다. 그걸 생각하면 오싹한 기분이 든다. 만약 내가 눈을 뜨지 못했더라면 아무것도 모른 채 죽었을지도 모른다. 요즘에는 집에 사람들이 모두 귀가하면 반드시 문을 이중으로 잠궈둔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나니 그제서야 삶이 이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지금부터의 삶을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자. 이번 일은 빨리 잊고 싶은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나저나 어차피 한 학기 쉰다면 퇴원하고 나서 개강까지 실컷 놀아야지. 놀러 갈 곳이나 정해둬야겠어. 넌 제발 철 좀 들어라. 엔딩. 앤디 3-2 새로운 미래 2. 와, 좋은 엔딩 봤네요. 이렇게 해서 집착의 망자 끝.